자, 다음은 항상성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지. 혈장 칼슘 농도 조절 과정이야. 됐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개정이 되면서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랬지? 그래서 중요도가 많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출제 비율도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내용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내가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 잡아주고 갈게. 됐지? 일단 중요한 거는 칼슘의 농도인데 정확히 어디야? 혈장의 칼슘 농도 조절하는 과정이야. 됐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항상성 조절의 주 중추는 간내였잖아. 그런데 혈장 칼슘 농도 조절 과정에서는 간내가 관여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일단 여기에 관여된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가 간내에 의해서 직접 통제되는 호르몬이 아니란 얘기지. 됐지? 그래서 그 흐름을 살펴볼게. 일단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파라토르몬이 있어. 파라토르몬을 줄여가지고 이제 PTH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대체 그다음 두 번째 호르몬이 칼시토닌이 있어요. 칼시토닌을 줄여가지고 CT다라고 표현을 해. 됐지? 자, 파라토르몬이 분비가 되면 파라토르몬이 여러 개의 표적기관을 삼거든. 그럼 여러 개의 표적기관 또는 여러 개의 무슨 기들이 있어? 반응기들이 있지. 그럼 이 반응기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이 유도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혈장의 칼슘 농도를 뭐 시켜주냐면 증가를 시켜주는 놈이야. 결과만 보면 이 반응기 여러 개 있다 볼게. 칼시토닌 보자. 자, 칼시토닌은 역시 여러 개의 반응기가 있어. 이때 파라토르몬의 반응기, 칼시토닌에 의한 반응기는 서로 공통된 부분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로부터 뭐가 반응이 주도가 되면 이 반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혈장에 무슨 농도가, 칼슘 농도가 뭐 한단 말이지? 감소된단 말이지. 이제 그럼 파라토르몬은 언제 분비가 되겠니? 혈장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졌을 때 분비가 되겠지. 칼시토닌은 혈장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높았을 때 분비가 되는 놈이야. 됐지? 그럼 파라토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되냐 이거지? 파라토르몬의 분비 장소야 어디서? 부갑상샘에서 분비가 돼. 부갑상샘. 그 다음 칼시토닌은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갑상샘에서 분비가 돼. 알지?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도 분비가 됐었니? 티록신. 그럼 티록신의 분비는 간내가 직접 통제한단 말이야. 그런데 칼시토닌의 분비는 간내가 직접 통제하지 않아. 대다수의 혈액 속에 있는 농도를 조절할 때는 주로 간내가 설정값을 가지고 있었잖아. 이때는 간내가 관여하지 않고 부갑상샘과 갑상샘이 칼슘의 농도에 따라서 지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이것의 분비를 조절한다는 얘기야. 이게 됐지? 그럼 파라토르몬은 언제 분비가 돼야 돼? 혈장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뭐 했을 때? 낮을 때. 됐지? 얘는 혈장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뭐 했을 때? 높을 때 분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여기까지 충분히 대의가 되지, 그치? 됐지? 일단 이러한 내용. 자, 그 다음에 그럼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에 대한 반응기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제 그 내용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갑상샘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부갑상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치? 됐지? 갑상샘은 갑상샘인데 갑상샘의 부속기란 얘기야. 갑상샘이 붙어있는 놈이거든. 됐지? 이제 그림 갖고 한번 살펴볼게. 일단 이 흐름이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됐지?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갑상샘이 있어. 됐지? 갑상샘을 보면 이게 갑상샘이고, 갑상샘은 기도가 지나가는 관 있지? 기체가 지나가는 관. 기도 또는 기관이잖아. 이 기관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부속기지? 이것을 어디서 바라봤을 때냐면 뒤에서 바라봤을 때. 됐지? 대다수는 갑상샘 세포들이야. 갑상샘 세포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네 군데 있거든. 네 군데? 네 군데. 이 네 군데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있어. 여기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바로 파라토르몬을 분비하는 위치인 부갑상샘이야. 갑상샘 뒤쪽에 부갑상샘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군데가 존재한다고. 여기서 바로 뭐 파라토르몬이 분비된다는 얘기야. 그럼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 딱 한 종류잖아. 그래서 이거를 무슨 샘 호르몬이다 부르기도 하냐면 부갑상샘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
됐지? 위치 좀 기억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의 두 호르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반응기들을 한번 살펴볼게. 중심은 혈장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얘가 혈관은 혈액. 됐지?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의 양을 조절하는 거지, 또는 농도. 우리 몸에서 칼슘을 주로 저장하는 주 중심 기관이 있어. 바로 뭐? 뼈가 있지, 뼈. 됐지? 자, 뼈 속에 바로 뭐가? 칼슘 이온이 주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됐지? 그러면 칼슘 이온을 혈액 쪽으로 많이 뭐 시킬 거야? 방출시킬 거야. 그럼 이 과정을 촉진하면 혈장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명령을 내려주는 호르몬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파라토르몬. 됐냐? 그럼 파라토르몬의 첫 번째 표적기관이 바로 뼈라는 얘기야. 뼈. 뼈로부터 뭐해? 칼슘의 방출을 유도시킨다고. 됐지? 자, 그 다음 소화기관 중에서 소장이다. 내가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 중에서 무슨 이온이 있겠어? 역시 마찬가지로 칼슘 이온이 있겠지. 그럼 이러한 칼슘 이온에 소장에서 이것을 흡수시키잖아. 이것의 무슨 양? 흡수량을 늘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흡수량을 증가시켜주는데 관여한 호르몬이 역시 뭐? 파라토르몬이라는 얘기야. 그럼 파라토르몬의 두 번째 표적기관이 또는 반응기가 소장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혈장 칼슘 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럼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뭐 해주면 돼? 줄여주면 되잖아. 됐지? 그럼 혈액이 어딜 지나가게 되면 콩팥을 지나가게 돼. 콩팥을 지나가게 되면 여과 과정을 통해서 칼슘 이온이 빠져나와서 오줌 등에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 그럼 세뇨 안에 있는 칼슘 이온을 다시 어디 쪽으로? 혈액 쪽으로 다시 끌어당겨주게 되면 혈액의 칼슘 농도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 콩팥에서 뭐에 이온해? 오줌으로 빠져나갈 칼슘 이온을 혈액으로의 무슨 흡수를 촉진시켜? 재흡수를 촉진시키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것도 역시 파라토르몬이라는 얘기야. 그럼 파라토르몬의 세 번째 표적기관이 바로 콩팥이 된다는 얘기야. 됐니?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혈장 칼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구나. 됐지? 그럼 반대로 혈장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고 싶어. 그럼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뼈로 다시 흡수를 촉진시키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게 뭐야? 칼시토닌. 됐니? 그 다음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을 오줌을 통해 많이 내보내면 될 거 아니야. 여과량은 나름대로 여과 유래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바로 세뇨관 쪽으로 다시 이동시키면 되겠지. 그 과정은 분비라 그러잖아.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을 세뇨관 쪽으로 뭘 촉진시켜버려?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되지?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게 역시 칼시토닌. 그럼 칼시토닌의 표적기관 첫 번째 뼈, 두 번째가 뭐? 콩팥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소장 쪽으로 다시 내보내면 되겠네요. 소장은 흡수하는 기관이지 애는 혈액 속에 있는 물을 다시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니야. 즉 방출시키는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소장에서의 무슨 흡수량을 줄여버린다는 얘기야. 칼슘 이온의 흡수량을 감소시켜버린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뭐? 칼시토닌의 영향력이라고. 흡수량을 줄여버린다고. 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혈장 칼슘 농도가 뭐 할 수 있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많이 물어보네요. 자, 파라토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다. 파라토르몬이 정상보다 너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지. 왜? 파라토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버리면 뼈로부터 칼슘을 너무 많이 빼내버린단 말이야. 뼈가 단단한 이유가 바로 뭐가 많이 있어서 그래? 칼슘 이온이.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빼버린다고. 그럼 뼈가 뭐 해지겠니? 약해지겠지. 그러면 골다공증, 외부 충격이 있어도 뼈가 쉽게 부러져 버린다는 얘기야. 됐냐? 됐지? 파라토르몬 과다 분비는 골다공증을 뭐 할 수 있다?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됐지? 그 다음에 관련된 그래프 한번 해석할게. 자, 보자. 항상 과학탐구 과정에서 그래프가 나와. 그러면 X축 나오잖아. 그럼 X축은 일단 무슨 변이야? 조작변이다. Y축은 무슨 변이? 종속변이지. 이때 기억하고 이유는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의 호르몬의 분비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됐지? 둘 중에 어느 게 파라토르몬이고
어떤 게 칼시토닌인지 보면 돼. 됐지? 이것을 조작시켰을 때 호르몬의 분비량이야. 됐지? 니은 그래프 볼게. 니은 그래프가 움직이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됐지? 그럼 봐. 혈장 칼슘 농도가 증가하지? 혈장 칼슘 농도가 증가하니까 니은의 분비량이 뭐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지. 혈장 칼슘 농도가 증가하니까 니은의 분비량이 늘어나고 있어. 왜? 혈장 칼슘 농도를 뭐 해야 되니까?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니은이 뭐란 얘기야? 칼시토닌이란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이 기억 볼게. 기억의 범위가 움직이는 범위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됐지? 그럼 볼게. 혈장 칼슘 이온이 뭐하고 있어? 낮아지고 있지. 혈장 칼슘 이온이 낮아질 때 기억의 분비량이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왜 증가하고 있을까? 혈장 칼슘 농도가 낮아지는 만큼 혈장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기억 호르몬은 혈장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잖아. 그럼 기억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파라토르몬이라는 얘기지. 됐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고. 됐니? 이렇게. 그리고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은 서로 역할이 반대지. 얘는 혈장 칼슘 농도를 낮춰주고 얘는 혈장 칼슘 농도를 높여주고 얘는 혈장 칼슘 농도를 낮춰주잖아. 그래서 이 둘의 관계도 무슨 작용 관계이다? 기랑 작용 관계란 얘기야. 됐니? 이렇게. 그리고 문제 한번 해석할게. 자, 문제 잘 봐. 첫 번째 줄. 자, 건강한 사람의 혈장 칼슘 농도에 따른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의 분비량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혈장 칼슘 농도가 무슨 변이란 얘기야? 이것을 조작시켰을 때 두 호르몬의 분비량 보겠다는 얘기잖아. 이것이 무슨 변이? 종속변인으로 보겠다는 얘기다. 됐지? 그럼 봐. 혈장 칼슘 농도를 증가시켰지. 이걸 증가시키니까 파라토르몬의 분비량이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단 말이야. 왜? 혈장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파라토르몬은 많이 분비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혈장 칼슘 농도가 계속 증가하니까 칼시토닌의 분비량이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혈장 칼슘 농도가 증가하니까 칼시토닌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왜? 혈장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만큼 그 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칼시토닌의 분비량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해됐냐? 이렇게. 그 다음에 카드뮴이 있어. 카드뮴이 있는데 이 카드뮴은 콩팥에 작용을 해서 칼슘 이온에 무슨 양을 증가시켜버린대? 배설량을 증가시킨대. 정상보다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오줌을 통해 빠져나가는 양을 엄청나게 늘려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혈장에 칼슘 농도가 뭐해지겠어? 감소하겠지. 혈장의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농도를 뭐 시켜야 돼?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 파라토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할 거란 얘기지. 됐지? 이것이 평상시보다 뭐해? 엄청나게 지금 분비가 된다고. 카드뮴 때문에. 이런 사고를 요하는 문제란 얘기야. 그럼 기억볼게. 칼시토닌은 소장에 칼슘 이온의 흡수를 촉진하냐? 칼시토닌은 혈장의 칼슘 농도를 줄여야 돼. 그럼 소장에서 칼슘 이온의 흡수를 억제해야 되지, 억제. 됐지? 그 다음에 카드뮴에 중독되면 파라토르몬의 분비량이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 논리 때문에. 됐지? 그 다음에 카드뮴에 중독되면 뼈가 점점 약화된다. 왜? 파라토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뼈로부터 칼슘이 많이 방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공증이? 골다공증이 유발이 되면서 뼈가 약해진다고. 됐냐? 그래서 카드뮴에 중독된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뼈가 엄청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빡 쳐버리면 그냥 뼈가 바로 부서져 버리지.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니야. 이게 과거에 일본에서 있었던 이타이타이 병 아니야,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혈액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A와 B래. 그럼 파라토르몬 아니면 칼시토닌이란 얘기지. 그러지? 볼게. 자, 기능이야. 뼈에 칼슘의 저장을 촉진하면서 칼슘의 배설을 촉진하고 있대. 그럼 이 과정은 혈장의 칼슘 농도를 줄여주겠지. 그럼 A는 뭐야? 칼시토닌. 됐지? 여기는 뼈에서 칼슘 방출 촉진시키고 콩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줌으로써 혈장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잖아.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파라토르몬. 됐지? 그럼 A의 농도가 증가한데 A의 농도가 증가하면 혈액의 칼슘 농도는 뭐 해지겠어? 감소하겠네. 됐지? A와 B는 무슨 점? 기량적이야. 그 다음에 B는 부갑상선이 아니라 셈이다. 원래 선도 맞는 말인데 개정되는데 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셈은 순우리말, 선은 한자야. 그럼 B는 부갑상셈에서 분리된다. 그렇지? 파라토르몬. 역시 맞는 내용.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 59번 볼게.
자, 체내의 칼슘이온 농도 조절 과정을 글을 표현해 줬다 그랬지? 화살표는 칼슘이온의 이동 방향이다. 그럼 혈액으로, 소장에서 혈액으로 칼슘이온의 흡수를 촉진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A 과정이 촉진되면 칼슘의 이온의 혈액의 농도가 증가하겠지. 여기가 관여인가 봐. 파라토르몬. 콩팥에서 혈액으로 무슨 흡수? 제흡수. 제흡수를 재흡수를 시키면 혈액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겠지. 여기에 관여하는 것도 파라토르몬. 그 다음에 혈액에서 뼈로 칼슘이온을 이동을 시켜버리지? 그럼 혈액의 칼슘 농도가 감소하겠지. 그럼 C에 관여하는 거는 칼시토닌. 됐지? 그럼 D에서 뼈로부터 혈액으로 칼슘을 많이 이동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거는 파라토르몬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그래프 칼슘 농도에 따라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의 분비에 대한 변화량 보여주고 있고. 됐지? 그럼 가볼게. B 과정이 촉진될 때 A 과정은 억제된다. B 과정이 촉진되고 있다는 얘기는 혈액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부 다 파라토르몬이 관여하는 A와 B와 D는 같이 촉진되는 거지. 됐지? 들렸지? 칼시토닌 분비량이 과다해져. 그러면 뼈가 약해지냐? 관련 없지? 파라토르몬의 분비량이 과다해졌을 때 뼈가 약해지지? 칼시토닌이 분비되면 혈액에 칼슘의 농도가 증가한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되지. 혈액의 칼슘 농도가 낮을 때 BC 과정이 촉진된다. 혈액의 칼슘 농도가 낮으면 혈액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마찬가지로 A, B, D가 동시에 촉진이 돼야 되겠죠, 그지? 그치? 그 다음에 D 과정은 파라토르몬의 작용에 촉진된다. 맞지? 이렇게. 자, 그 다음 60번. 자, 나 그래프 먼저 해석을 할게. X축 2번이 혈장 칼슘 농도지. 니은이 뭐냐 이거지? 여기에서 혈장 칼슘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놈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있잖아. 칼슘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칼슘 농도를 떨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분비량이 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칼시토닌. 그럼 이건 뭐란 얘기야? 파라토르몬. 됐지? 자, 그 다음 갑상샘과 부갑상샘이지. 이제 위치 보여주고 있고. 됐지? 그럼 기억 보자. A는 기억이다. A가 뭐니? 현재 A가 어떤 놈이냐? A가 갑상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니까 이거는 뭐 칼시토닌. 그 다음에 B가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니까 이놈이 파라토르몬. 그럼 칼시토닌이 니은이고 파라토르몬이 기억이라는 얘기지. 메인은 니은이 니은. 틀렸지? 자, B는 소장에서 혈액으로의 칼슘이온 흡수를 뭐 시켜? 촉진시켜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지. 그 다음 D은 동그라미 니은은 혈액에서 뼈로 칼슘이온의 이동을 촉진한다. 니은은 뭐야? 니은은 칼시토닌이지. 그럼 칼시토닌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줄여야 되잖아. 그럼 혈액에 있는 칼슘은 뼈로 계속 흡수를 촉진시키겠지, 그지? 맞는 내용이 되겠네. 됐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항상성에 대한 전체 내용 마무리 됐지, 그지? 됐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량작용, 됐지? 설명 좀 할게. 자, 기량작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 반대작용. 근데 실제 이것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길은 촉진시킨다는 얘기고 항은 억제시킨다는 얘기야. 촉진과 억제. 됐지? 이제 그래서 이거를 반대작용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기준을 정확히 잡아. 동일한 표적 기간에 대해서야. 동일한 표적 기간에 대해서 서로 반대작용을 유도시키는 그 과정 자체를 기량작용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게 핵심이야. 동일한 표적 기간 기준이다. 됐지? 그럼 혈당량 조절 한번 봐볼게. 간이라는 표적 기관에 대해서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세 가지 호르몬이 있잖아. 첫 번째가 뭐? 인슐린. 인슐린이 작용을 하면 간을 통해서 혈당량을 뭘 시키니? 감소시키지. 됐지? 그럼 두 번째, 글루카곤이 있어. 글루카곤도 간이라는 표적 기관에 대해서 혈당량을 뭘 시키냐? 증가시키지. 그 다음 아드레날린이야. 아드레날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간에 대해서 혈당량을 역시 증가를 시켜주게 되고, 그 다음 당질 코르티코이드야.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간에 대해서 역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지. 동일한 표적 기관에 대해서 이 호르몬과 이 호르몬들은 서로 무슨 작용? 반대 작용을 유도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인슐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 기량적 관계라는 얘기야. 이 세 개의 관계와 그 다음에 인슐린과의 관계가 기량적 관계라고. 그런데 이걸 해석해볼게. 그럼 아드레날린이 꼭 간한테만 명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심장한테도 아드레날린이 명령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심장에 무슨 박동 속도가 증가하니? 심장 박동 속도가 증가하지.
그럼 봐. 그럼 심장이라는 표적기관에 대해서는 인슐린과 아드레날린은 기량작용 관계가 아닌 거지.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기량작용, 이 의미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 다음에 기량작용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줄게. 생명과학 1에서 나오는 거 크게 세 가지지. 첫 번째 교감과 뭐의 관계? 부교감에 대한 관계야. 교감과 부교감은 항상 같은 반응기 짝으로 연결되잖아. 교감을 통한 명령과 부교감을 통한 명령에 대해서 반응기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지.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대표적인 기량작용 관계. 두 번째, 방금 했듯이 혈당량 조절에 관계되는 거지. 인슐린과 뭐와의 관계? 글루카곤과의 관계.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인슐린과 뭐와의 관계? 아드레날린과의 관계. 단 이것의 관계는 간이라는 표적기관에 대해서야. 그 다음 세 번째, 인슐린과 뭐와의 관계? 당질 코르티코이드와의 관계. 됐지?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혈장 칼슘 농도의 조절에 관여하는 뭐하고? 칼시토닌과 그 다음 파라토르몬의 관계도 서로 무슨 관계? 기량적 관계라는 얘기야. 됐니?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시토닌, 파라토르몬이 공통적으로 갖는 표적기관. 뼈, 소장, 그 다음에 콩팥 있잖아. 서로 간에 대해서 반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얘들의 관계도 기량적 관계라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아까도 이제 강조했듯이 그럼 ADH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와의 관계는 기량적 관계가 아니냐, 그지? ADH가 분비가 되면 혈장 삼투압이 줄어들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면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니까 애들의 관계도 기량적 관계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하고 ADH는 서로 간의 목적이 다르지. 얘는 혈장의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게 목적이야. 삼투압 조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이놈은 뭐에 대한 목적이야? 삼투압을 조절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애들의 표적기관도 약간 차이가 있지. 아닌데 애들은 똑같이 콩팥이라는 표적기관을 삼고 있는데요. 콩팥 내에서도 네프론에 대한 명령계에 대한 장소가 다르단 말이야. 얘는 무슨 간? 네프론에서 집합관한테 명령을 내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집합관 바로 위쪽에 세뇨관 중에서 원위 세뇨관 쪽에다가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세부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표적기가 뭐해? 다르다고. 됐니? 그래서 애들과 애들은 기량적 관계라 보면 안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해서 기량적 작용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됐고,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항상성 조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마무리가 되지. 알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인체 방어 작용이야. 거기 내용도 상대적으로 문제 출제율이 높아. 반드시 한 문제 이상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됐지? 3단원 내용이 굉장히 많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외운 다음에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힘든 단원 중 하나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암기를 통해서 익숙하게 만든 학생들은 충분히 여기서 고득점 얻어낼 수 있어. 됐지? 여기까지 할게.